안녕하세요. 삶의 시인입니다. 202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에 부처 배치를 합니다. 부처 배치하는 그 기본적인 자료를 내놓는데 올해는 좀 혁신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 공직 적응 지원 가이드라는 걸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합격하실 분들, 그 다음에 올해 합격하신 분들 모두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구성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임용 예정자 주요 안내. 네. 요거 제가 다 잘라가지고 만들었던 자료들인데, 요게 그냥 통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좋아요. 네, 이거 제가 하나하나 잘라 붙이려고 힘들었었는데, 제 걸 아마 본 것 같지는 않죠. 네, 허위 소문 안 되죠. 네. 어쨌든, 그리고 정부 조직 안내 요거는 원래 있던 자료예요. 예, 매년 정부 부처청 안내해가지고 나오는 자료고, 양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앞에 쪽만 할 거예요. 부서 안내는 사실 그냥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자료는 제 블로그에 올려놨고 고시점.kr에 가면 있습니다. 자, 신규 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 막 이런 거 나와요. 헌법, 네. 공무원 선서, 공무원 헌장 제가 다 올려놨던 거 찾아가지고 올려놨던 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국가공무원 임용 절차 보겠습니다. 공고 시행 및 최종 합격자 발표 끝났죠. 이제 그 다음에 채용 후보자 등록 및 부처 배치가 지금 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용유예 검토, 이거 이제 부처 배치가 되고 나서 임용유예서를 받습니다. 그때 이제 임용유예 검토하고 절차도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용 전 실무 수습 교육 15임용 이렇게 했는데, 실무 수습 뭐 이런 거 뒤에 설명 나오겠죠. 네, 제가 미리 안다고 또 미리 할 필요 없죠. 자, 임용유예 검토는 이제 합격한 사람 중에 임용유예, 임용유예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건 학업의 계속의 이유죠.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 졸업 아직 못했어요 할 때 하는 게 임용유예고, 요 사유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역법에 의한 군대 복무 때문에 하시는 분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하거나 출산, 그 다음 질병 있으신 분들, 부득이 인정되는 경우 요거 5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써놨습니다. 대학원 재학은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진학 입학하는 거 안 된다. 대학원 뿐만 아니라 대학도 진학하는 건 안 해줘요, 보통은. 왜냐면 지금 임용유예를 해야 되는데 전 내년에 학교 갈 거예요. 그걸 뭐 어떡하라고요? 안 되죠. 그 다음 방통대나 야간대학원, 네, 이런 것도 안 되고, 타기관에 임용되어 있는 경우, 국회 사무처 등 타기관에 임용되어 있는 경우, 이건 좀 애매하게 돼 있네요. 국회만인가 법원도 있는데, 네, 법원, 국회에 임용되어 있는 경우, 임용이 되어 있는 경우네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이신 분이 야, 나 여기 다녀야 되니까 임용유예 좀 해줘.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임용이 돼 있는 거, 임용 후보자가 아니네. 순간 제가 착각했어요. 저도 지금 서류를 보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기본적인 알고 있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자, 근데 국가 인력 수급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인데 요거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용은 대부분 다 해주더라 하는 거. 근데 이런 걸 넣어놔야 나중에 저는 왜 안 해줬어 했을 때 야, 수급 계획이 안 맞아 이렇게 되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임용 결격 사유가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뭐 이거는 일단 시험 보기 전에 봐야 되는 내용이죠. 여기 요거 뭐 항상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요거 꼭 좀 보시고요. 그다음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된다. 채용 신체 검사. 지정된 검진기관 실시한다. 제 블로그에 가시면 전국에서 신체 검사 받을 수 있는 거 리스트가 쫙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 보시면 돼요. 신체 검사. 그 다음에 뭐 장애인은 어떡하냐 그러면 신체검사 탈락할 텐데, 여기 3개 1, 2, 3번은 제외된다. 네, 채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네. 장애인이 당연히 뭐가 문제가 생겼죠. 네. 일반 신체검사를 받는다 그러면 안 돼. 어떤 분들이 걱정하던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초임 호봉이란 거 뭐예요? 호봉은 1년마다 올라가는 것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올라가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이거 참 애매해요. 네, 뭐라고 딱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냥 1년마다 한 번씩 올라간다. 네, 그것 때문에 봉급이 달라진다. 봉급표가 호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봉 올라갈 때마다 봉급이 오른다. 연차라고 생각해도 되고 1년차, 2년차, 3년차 뭐, 그런데 이제 입사일 기준에서 올라가는데 그 중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플러스 알파 해준다. 처음에 1호봉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3호봉부터야, 5호봉부터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획정 절차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공무원 경력. 자, 획정할 때 어떤 걸 해주냐? 공무원 경력. 공무원이었던 분이
다시 왔다. 다니다가. 그런 경우에 됩니다. 그 다음에 군대 경력. 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된다. 산업기능요원만 안 됩니다. 산업기능요원. 요것도 있네.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뭐 이런 거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현역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 현역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익근무요원. 네, 공익근무요원. 네, 요거는 다 됩니다. 대신 산업기능요원은 어디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거잖아요. 네, 대체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안 된다. 대신에 비슷한 게 있으면 유사 경력으로는 인정이 된다. 요것만 안 돼요. 자, 그럼 유사하다. 이게 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유사 경력이 있냐면 이게 퍼센트가 좀 달라요. 인정해 주는 게. 예,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내라. 예, 여러분들이 뭐 그 구체적인까지 알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내면 알아서 해준다. 예, 서류를 내면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뭐 대단히 잘 알아서 하는 거 아니고 나중에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얘기하자 민망스럽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퍼센트가 좀 다르다 하는 거. 자, 유사 경력에는 전문 특수 경력이 있고 뭐 이런 거 있고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이제 기술 직렬들이 보통 이래요. 그 자격증 따고 나서 거기서 뭐 근무했던 거 이런 거는 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행정 직렬 이런 거는 거의 사실은 불가능해요. 이렇게 일반 회사 다녔던 거는 거의 불가능한데 일단 넣어라. 예, 일단 넣어라. 자, 그다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요거는 근무 경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네. 근데 이건 아까 공무원이 아닌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닌 거. 네. 그 다음에 15 임용이란 거는 일단 들어가면 보통 15 공무원이라 그러죠. 15가 뒤에 나올 거라서 그 전에 이수한 교육훈련은 해준다. 네. 교육훈련. 뭐 4주, 5주 받은 거 그건 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가면 차근차근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갑자기 튀어나와서 지금 혼란스러울 것 뿐이에요. 자, 그 밖의 영역. 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법인, 우리 공기업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비동일 분야는 70% 이내 된다. 획정은 그냥 일단 1호봉으로 초임이 확정이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네. 1을 더한다. 왜냐하면 처음이 1호봉이니까 1년의 경력이 있으면 1호봉이 아니라 2호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을 더한다는 거죠. 자, 계급 이런 거 나오면 어렵습니다. 이 계급이 저기 별도로 있어요. 제 블로그에. 이거는 좀 다른 방송이 있거든요. 9급이 뭐 7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고 9급으로 입사하시는 분들은 크게 뭐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넘어가고요. 자, 근 의무복무기원 병역병만 있는 경우 그냥 연수에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 연수로봐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한다. 연수. 그러니까 이제 1년, 2년이면 2년 이상 다니신 분들 있죠. 나이 좀 있으신 분들. 네, 저는 26개월 다녔어요. 그러니까 24개월 이상 되신 분은 2년 플러스 1에서 3년, 3호봉. 2년이면, 1년이면 1년 플러스 1 해서 2호봉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임용 전 실무수습 및 기본교육. 자, 실무수습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일하기 전에 일하는 거예요. 그 공무원 되기 전에 일하는 걸 실무수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교육은 다 대부분 다 받는 겁니다. 기본교육. 자, 두 개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실무수습은 가서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기본교육은 그냥 우리가 받는 교육. 우리 연수라 그러죠. 연수 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다. 뭐 이런 뭐 자세한 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엄청 오래 걸리니까. 자, 채용 후보자 의무 및 보수. 채용 후보자 법령 준수 뭐 수습기간 공무원 체면 품위. 채용 후보자의 자격 상실된다. 그러니까 후보자도 품위 손상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품위 손상 사례가 뭐예요? 네. 경기도 7급 공무원 사건. 네. 그런 게 이제 품위를 손상했다고 봐서 임용을 취소시킨 사례예요. 자, 그런 겁니다. 네.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에서 써 있네요. 기관에 임용에 은하지 않은 거. 야, 내일부터 출근했는데 안 가.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 교육훈련에 와 그랬는데 안 가. 나 교육 안 받아. 안 되죠.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이거 걱정하시는 분도 있던데 네, 가서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시험을 봅니다. 완전 뭐 다른 시험을 보면 무슨 다시 또 시험이 있게요. 그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 질병 병역 복무 교육훈련 개설 활성 불가피한 사람 외에 사유로 퇴학 처분받는 경우. 범죄를 또 저질렀다거나. 옛날 교육훈련 중에 뭐 이상한 짓 하다가 잘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술 먹고 깽판짓인데 너무 뭐 심하게 뭐 싸우고 막 이랬다. 그러면 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요즘은 집합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은 없는데 2, 3일 정도는 집합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네, 법을 위반한 건 안 된다. 자, 실무수습 중 채용자에 대한 실무수습. 아까 이게 실무수습이 뭔지 안 써있고, 갑자기 뭐 1호봉을 준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미리 가서 일한다 그랬죠? 공무원은 아니에요. 공무원 아니고, 보통 4대 보험이 됩니다. 4대 보험. 근로자 개념이에요. 그래서, 9급 1호봉을 주고, 명절 휴가비도 줍니다. 근데 예산이 없으면 안 줘요. 근데 예산이 대부분 있나 봐요. 받았다는 분들이 좀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있나 봐요. 이미 이제 9월, 지금 막 되신 분도 있고, 9월 추석 지나면 안 줍니다. 어차피 추석 지나면 안 주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임용이 안 되신 분들은 명절 휴가비 받을 수가 없죠. 자, 교육훈련을 중간에 본다. 그러면 본급의 80%와 초과분서 정액 급식비만 지급한다. 네. 실무 수습 도중에 내가 출근해서 출근했는데 실무 수습으로 야 교육훈련 들어와야 돼. 근데 못 가요. 저 실무 수습이 안 되죠. 아까 뭐예요? 임용 후보자가 탈락하죠.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갔다 와 했는데 야 그럼 너 봉급을 다 줄 수 없잖아. 봉급의 80%와 초과 근무 수당 정액 급식비만 지급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일원인 가정이 생겼다. 일원인 가정이 생겼다. 뭐 이런 것들. 네. 요거 이게 옛날에 일원이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생겼어요. 없으니까. 요런 거 들어라. 네, 여기 다 들으면 이제 학교 가신 분들은 알죠. 이제 어느 정도인지.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 이 내용들 참 자세하게 들어야 돼. 왜냐면 이게 원래 연수 가서 하는 내용들인데, 이걸 뭐 다 이렇게 미리 좀 보고 알았는지, 뭐 아니면 이게 이제 대체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이제 15. 15란 거는 이제 임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임용이 돼서 공무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인데, 이 정규 공무원과 15 공무원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공무원은 맞는데, 그래서 15가 지나면 정규 공무원이 됩니다.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래서 뭐 15 끝나는 날 15떡 뭐 15떡이란 거 돌리고 하다가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요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일도 있다. 지금은 아마 안 할 거예요. 언론에 크게 나와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본인이 15 공무원이 해제되는데 다른 공무원들한테 떡을 왜 돌려요? 그냥 이건 일종의 뭐 전통 같은 거라는데 그런 전통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서로 아니 거꾸로 선배들이 이제 진짜 공무원 됐구나 축하해줘야죠. 내일을 이제 너네들이 도맡아서 해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사주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세상에 주는 게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치면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 제도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격분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자, 그래서 이제 9급은 9급, 7급 이런 다 6개월입니다. 6개월. 여기서 빠지는 기간은 교육훈련 기간. 아까 교육훈련 기간은 빠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뭐죠? 실무수습 기간도 빼줍니다. 실무수습 기간도. 자, 15공무원 신분의 특성상 요거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도 있던데 어떤 게 달라요 하는데 여기는 근무 성적 불량, 교육훈련 성적 불량 한 게 면직이 가능하다. 원래는 무슨 복잡한 절차를 해서 면직을 시키거든요. 일반 공무원들은.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좀 간소화시켜서 면직이 된다. 면직이 된다는 의미는 면직시키겠다가 아니라 가능하다. 까불지 마라. 뭐 까불지는 아니지만 좀 잘해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는 거는 맨날 땡땡이 치고 안 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잘 하고 못 하고는 나중 문제예요. 큰 사고 치지 않으면 15대 뭐 이렇게 잘리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교육훈련 성적 아까 얘기했듯이 빵점 맞고 왔어. 공부 안 했다는 소리잖아. 가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면직 되시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사고 치신 분도 있어요. 사고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간소화해서 면직이 됩니다. 징계 절차가 좀 간소화돼 있어요. 임용권자 또는 임용 재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의결을 거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은요 더 복잡해요. 공무원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미 행정법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네. 자, 요런 내용들이다. 품위손상. 이게 공무원은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품위손상. 그러니까 품위손상은 굉장히 큰 범위예요.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된다거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한다거나 가령 뭐 유튜브를 찍었는데 뭐 욕설 뭐 이런 걸 했다. 이런 것들도 이 품위손상이에요. 그분 누가 저 사람 공무원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 신고하지 마세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저는 민간 중에 왕민간입니다. 네.
자, 그런 얘기다. 그 다음에 신분보장 규정 일부 적용, 휴직, 직위 해제, 징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한다. 뭐 이런 거는 어려운 말이죠. 네, 그냥 일반 공무원하고 같다는 얘기잖아요. 승진 임용 제한한다. 그죠? 15기간에는 승진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6개월 안에 갑자기 승진이 돼. 아니야, 그거 안 돼. 15가 안 끝났기 때문에 승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6개월 동안 승진 안 돼요, 누구도.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5 해제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대부분 그냥 끝나면 15 해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인사제도,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네, 이거 제가 예전에 방송했었어요. 의무와 책임. 네, 이거 그대로 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 넘어갑니다. 그냥 대충 크게만 읽을게요. 선서 의무가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영예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의 허가, 영예 또는 증여를 하는 거는 무슨 선물 받거나 이러면 네, 그런 거예요. 영예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맞을 거예요 아마. 선물 같은 거 받으면 다 신고해야 됩니다. 본인 갖는 거 아니에요. 자, 품위 유지 의무, 품위 유지 계속 나옵니다. 품위 유지. 그다음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네. 이미 제 블로그에 도배가 돼 있죠. 네. 영리 업무가 어떤 거다 하는 게 있죠. 네, 이거는 뭐 별도 방송을 했으니까. 근데 겸직 금지, 영리 의무나 겸직 같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적용이 돼 있죠. 네. 겸직 허가도 있다. 대신에 이제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유튜브 같은 거.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떼돈 벌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굉장히. 네. 본인이 야근하는 비용보다 한 달에 버는 돈이 적을 수도 있어요. 네,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라. 여기 써놨어. 여기다. 다 얘기했더니 또 여기 써있네요. 네, 가능하다. 근데 품위유지 의무, 복무상 의무,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요게 그래서 군무원들이 보통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군무원들은 그 얘기들이 거의 다 군사 기밀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군무원들을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군무원에 대해서 잘. 근데 정치운동 금지니까 정치에 관련된 유튜브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상속된다. 네, 상속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해서 해라. 외부 강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이거 뭐 유명한 얘기잖아요. 여기에 노조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조, 공무원 노조가 있어요. 네. 근데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파업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직무상 의무가 있어요.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직장 이탈 금지는 어느 회사나 다 있죠. 회사 땡땡이 치는데 가만 놔둘 사람들 없어요. 자, 친절 공정 의무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건 또 처음 봤네. 국민 전체의 봉사, 친절하고 공정하게. 네, 공정도 중요하고 친절도 중요하고. 네, 지나친 친절도 안 좋고, 네, 너무 틱틱거려도 안 좋다. 뭐 그런 얘기죠. 종교 중립 의무도 있습니다. 종교 때문에 뭘 어떻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거고. 비밀 엄수 가장 중요하죠. 비밀 엄수. 와서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야, 어저께 누구 인허가를 해주려고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어디서 나와요? 술집에서 다 나와요. 모든 비밀이 막. 야, 요번에 거기 지구 지정될 것 같은데. 통화하면서. 네, 안 되겠습니다. 또 책임이 또 있어요. 자, 책임. 네, 형사상 책임, 뭐 민사상 책임, 뭐 이런 거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도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네, 이거 김영란법. 뭐 이런 거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 되신 분들이 읽으세요. 안 되신 분들이 이거 읽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지금. 자, 복무제도는 40시간 근무제다. 네, 40시간 근무제다. 토요일 휴무, 네, 일요일은 당연히 휴무고.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한다. 근무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 근무시간은 그러면 9시간이 되는 거죠. 9시간. 근무시간이라 출근하는 동안의 기간은 9시간이에요. 그 중에 점심시간 1시간을 빼요. 그런데 사실 민원 때 이런 데는 1시간도 못 쉴 수도 있어요. 네, 바쁘니까. 근데 이제 국가직 공무원이니까 여기는 대부분 쉽니다. 쉬어요. 시간의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고용노동부 이런데 민원이 있는 쪽은 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점시간에 구청 예전에 뭐 가보면 구청도 문 닫고 그러던데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쉬자고 그러는데 민원 파트 빼고는 시작을 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용노동부 같은 게 있네요. 민원 받는 부서가 있으니까. 시간의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이거 시간의 근무를 명령해야 됩니다. 명령 다. 토요일 공휴일 근무 역시 명령.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근무 토요일 또는 근무 명령을 해야 된다. 신청을 하면 그걸 허가를 해주는 게 뭐 일종의 명령이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딱 근무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날 나와 무조건 이런 거. 그게 이제 명령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대체 휴가 준다 뭐 이런 거예요.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하게 한 경우는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음 날이 월요일이다. 일요일 날 일했는데 다음 날이 월요일이다. 그러면 월요일 날 쉬어라. 그래서 일요일 날 나가신 분들 월요일 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령을 해서 나가는 경우에 명령을 해서.
본인이 난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할게요. 근데 4시간밖에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4시간밖에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8시간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루 쉬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수당을 줍니다. 수당을 줘요. 자, 휴가제도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돼 있다. 특별휴가는 우리가 경조사 휴가라고 하죠. 그게 특별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가라고 하는 게 우리 연차. 일반 회사에 쓰는 연차가 연가입니다. 병가는 이제 아플 때 쓰는 거 병가. 하루 이틀 3일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공가는 이제 공식적인 거. 공식적인 거로 뭐 예를 들자면 이 공가도 제 블로그에 있는데 예를 들자면 병원 가는 거. 병원 가는 게 아니라 뭐죠 그거? 건강 검진 받는 거. 이런 공가로 빼줍니다. 그 다음 요즘 백신 맞잖아요. 백신도 오후에 맞으신 분들 오후를 공가로 빼줘요. 뭐 빼주는 데 있고 안 빼주는 데 있다 그러는데 거의 다 빼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네. 그 다음날 아프다. 만약에 백신 맞고 그 다음날 아프다 그러면 그건 병가예요. 병가. 공가가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승인을 받아라 뭐 하는 거고. 네, 휴가 중에 이제 전화 받아라 하는 얘기예요. 일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얘기고. 네,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에서 본인이 받은 연가에서 제외시킨다. 네, 병가 맨날 아파요, 맨날 아파요. 아침에 전화해서 아파요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6일이 지나면 본인 거에서 깐다. 자, 연가는 1년 차도 원래 없었는데 생겼어요. 그래갖고 생긴 지 꽤 됐습니다. 그리고 1년 차도 들어가자마자 11일을 받는다. 근데 이제 11일 다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근무할 수 있는 월 나누기 12로 해서 곱하기 본인이 받을 일수 11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12분의 X월 곱하기 11일 해서 나오는 그 일수만큼 줍니다. 1월 1일 날 들어갔을 때 11일을 받는 거예요. 1월 1일 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1월 3일 날 바로 발령 나신 분들 아니면 1년 차 때는 11일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또 10일이라고 그래요. 여기 밑에 있어 또 역시. 네, 괴롭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 자료가 다 똑같은 자료예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랑 똑같은 자료라 미리 얘기했는데 이만큼 내려보면 나오지요 또. 자, 그래서 우리가 몇 년이에요? 거의 뭐 2년 3년만 돼도 14일, 4년 되면 15일, 1년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써도 12일이죠. 거기 3일 플러스잖아. 여기 병가도 있을 거고 뭐 있으니까 조금 뭐 괜찮다. 뭐 어차피 이건 다 근로기준법하고 같은 거니까요. 그 다음 당겨쓰기 있습니다. 당겨쓰기.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재직기간 자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재직기간 연가일수를 다음 피에 미리 상해. 이게 당겨쓰기라 그래. 당겨쓰기가 있다. 이렇게 당겨쓰기. 1년 미만도 5일 당겨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저축도 있어요. 2월 저축. 이게 최근에 생겼어요. 2월 저축해 놓으면 나중에 뭐 한 달 동안 갔다 와 이렇게 된다고 하려고 저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축하는 거예요. 자, 병가 나옵니다. 질병, 부상, 직무수행 없다. 감염병, 건강에 악영향 있을 때. 이 길게 쓰는 거는 다 진단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며칠 이상이 진단서인데 아마 뒤쪽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며칠 이상은 진단서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제출하지 않다 6일까지는 병가 사용할 수 있다. 7일째 되는 시점부터 진단서를 내야 됩니다. 6일까지는 쓸 수 있고. 그 다음 공가도 여기 나오네. 승진시험, 전직시험, 투표, 투표. 국가기관에 소환됐을 때, 국회 같은 데 나가서 뭐 증언하라 그럴 때, 법원 마찬가지,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뭐 뭔가 죄를 저질렀을 텐가. 어쨌든 그 다음에 헌혈할 때 헌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을 텐데 여기는 안 나와 있나요? 원래 저게 있었는데 여기 안 나온 것 같네. 방통대가 원래 있었거든요. 방통대 출석 수업 있을 때 원래 가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자료에는 있었거든요. 자, 특별휴가, 경조사 휴가라 그러죠. 이렇게 본인이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그러니까 부모상,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상, 그 다음에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이건 자녀가 사망했을 때. 참.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리고 이게 안 돼요. 뭐 삼촌. 안 되죠. 보니까 삼촌 이런 거 안 돼요. 본인 연가 써서 가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자, 특별휴가, 출산휴가 있고요. 이런 건 뭐 다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 이 수업휴가가 여기 들어있네. 원래 공가로 돼 있었는데 출석 수업 휴가로 돼 있어요. 요거 바뀌었나 봐요. 제가 예전에 공가로 알고 있었는데.
그다음 인신 검진 휴가 이런 거 있고요. 육아 시간, 제9호 휴가, 가족 돌봄 휴가 요게 이제 가장 큽니다. 이게 고등학생 이하 자녀 교육, 네, 휴원, 병원, 그러니까 학교 안 간 거, 그다음 행사, 학교에서 학예회, 뭐 발표회, 그다음 병원 진료 이런 거 받으면 10일 동안 가능하다. 네. 근데 무급이고 2, 3일은 유급이에요. 그러니까 3일까지는 쓸 수 있다. 학교에서 오라 그래 선생님이. 초등학생도 면담합니다. 네, 그래서 가면 그거 하루 빼주는 거예요. 대신에 자료가 있어야 돼요. 증빙 자료. 원래는 안 내라 그러는데 나중에 감사할 때 내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 간 거는 병원 그날 갔으면 당연히 있겠죠. 그게 자료가. 자녀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고 자녀 돌봄만 2, 3일이 유급입니다. 네. 자, 징계. 네, 징계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있죠.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네, 견책. 네. 견책되면 12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한이에요. 네. 견책도 그러니까 중징계는 아니더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절대 징계를 받으면 안 좋다. 자, 보수 및 수당제도 6급 이하는 호봉제 플러스 이게 뭐야? 네, 호봉제 플러스 성과상여금이죠. 네, 호봉제 1호봉 2호봉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네, 방송 길어지면 뒤에 빠져나가죠. 네, 그래도 계속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원래 길어요, 내용이. 자, 연봉제 필요 없고 호봉제. 자, 6급 이하란 거는 6급, 7급, 8급, 9급 얘기하는 거죠. 자, 수당 주고 성과급. 이건 제가 봉급할 때 다 했기 때문에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봉급이 나오고 수당이 나오고 성과급이 있습니다. 성과급. 가장 큰 게 사실은 봉급 빼고는 성과급이죠. 성과급. 수당은 이제 매달 나오고. 그렇게 치면 성과급은 약간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너스에서 두 가지가 있죠. 명절 휴가비와 성과급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비용이다. 몇백만 원씩 나옵니다. 성과급. 그 다음에 명절 휴가비도 1호봉 때는 90 몇만 원에 계산해 보니까 내년에 또 바뀌면 이제 1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죠. 60%, 명절 휴가비는 60% 줍니다. 그 다음에 정근수당이란 걸 줘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얘도 보너스 개념이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보너스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 방송을 다 했는데 이미 가장 큰 건 정근수당이에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6년만 지나도 25% 주고 10년 되면 50% 줍니다. 근데 두 번 줘요. 두 번. 1년에 두 번 준다고요. 그러면 100%를 더 받는 거예요. 100%잖아요. 100%. 봉급에 비해 100%. 300만 원에 100%면 300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1년에. 자, 이게 정근수당입니다. 연차가 오래될수록 점점 늘어난다. 처음 들어가시는 분은 미지급.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많으신 분들 또 유리하죠. 가족수당. 부양가족수당이라 얘는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같이 주민등록상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가 제일 커요. 배우자가 직업이 있든 없든 줍니다. 4만 원. 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유리하겠죠. 공무원은. 그 다음에 자녀 한 명은 2만 원. 둘째는 6만 원. 셋째는 10만 원. 네. 셋째 이유는 계속 10만 원. 넷째 10만 원. 물론 이제 그러면 하나, 둘, 세 명 있으면 2만 원, 6만 원, 8만 원에 10만 원, 18만 원. 배우자까지 있으면 22만 원. 한 달에 22만 원이 그대로 들어온다. 네, 3인 가족일 때, 자녀가 3명일 때. 자, 자녀가 2명일 때만 해도 8만 원에 배우자는 있을 거니까 12만 원 한 달에. 네, 12만 원이면 그냥 들어온다. 부모님까지 계시다. 그럼 더 많이 받는다. 2만 원씩 부모님은. 자,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의 근무수당. 네, 시간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시간의 근무수당 이게 금액이 있어요. 표로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딱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정액 급식비 14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급식비는 식대가 14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올랐어요, 이게. 명절 휴가비 아까 얘기했죠. 명절 60% 준다. 60% 봉급액에. 봉급액은 내 실수령액이 아니에요. 표로 돼 있어요. 월 봉급표라는 게 있고요. 그 봉급표에 나와 있는 내 호봉에 맞는 금액 곱하기 60%예요. 그래서 월 봉급액이라고 돼 있는 거는 수당 이런 거 빠진 겁니다. 기본적인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급 보조비도 거의 다 받습니다. 10몇만 원씩 줘요, 보통.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길고도 긴 내용이고요.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게 정부 조직 안내라서 부처청에 관련된 거 다 나와요. 어떻게 된다. 이미 벌써 엄청나게 제가 방송을 몇 번이나 해가지고 이거 안 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자료로 보는 거예요. 자료로 이렇게 어떻게 대통령 밑에 대통령 있다 몇 개 있다 인사혁신처 있고 쭈쭈쭈 부처청이잖아요. 네, 부위 밑에 또 청이 있고 법무부 밑에 검찰청, 국방부 밑에 법무청 방위사업부 사업청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행정기관 있고, 그 다음에 부속기관 같은 경우도 있고, 시험 연수원 뭐 종합,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하나씩 가나다 순으로, 네, 감사원부터 나옵니다. 감사원은 어떤 일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신규 채용자 어떻게 하고 하는 전체적인, 네, 오리엔테이션 자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고 긴 방송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간에 빠져나가신 분들 안타깝죠? 네. 자, 요 구체적인 내용은 전부 이 자료를 보시고 제 블로그의 왼쪽 메뉴에 보시면, 왼쪽 메뉴 보면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에 뒤쪽으로 가시면 수당, 규정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